지난주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가 사전 개통 첫날부터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올렸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그 스마트폰이 더는 새로울 게 없어서 이제는 이 시장이 점점 죽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당장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네. 화웨이는 사실상 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또 그 와중에 잠시나마 세계 시장 1위를 중국 샤오미가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갤럭시 언팩 2021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폴드는 양옆으로, 그리고 플립은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폰인데요. 가격을 인하하고 그동안 요구됐던 방수 기능이나 펜 기능을 비롯해서 새로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을 추가한 게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얼리 어댑터만 쓰는 좀 실험적인 폰이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다 싶을 정도로 좀 잘 균형을 맞춘 그런 폰이 됐다라고 네. 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작년에 출시된 제품 가격을 할인한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아, 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비싼 폰이긴 하지만요. 예. 네. 자, 저도 그 실물을 직접 한번 만져봤는데, 예. 이 정도면 이제 구매할 법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가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포기하고 지금 이 폴더블 시리즈만 들고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작년 갤럭시 노트 20에 비하면 올해 좀 인기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갤럭시 Z 플립 3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예쁜 데다 가격이 다른 경쟁 폰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요. 예. 다만 기능적으로는 이 갤럭시 S21이나 아이폰 12 프로 같은 비슷한 초고가 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는 다른 접히지 않는 폰들이 더 좋고요.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폴더블 스마트폰을 삼성전자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샤오미에서도 지난 3월 9,999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72만 원 정도 되는 폴더블 스마트폰 미 믹스 폴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긴 게 갤럭시 Z 폴드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또 화웨이에서도 메이트 X2라고 내놓은 제품이 있고요. 비보와 오포 같은 중국 스마트폰 회사도 올해 하반기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지만 이 모토로라에서도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을 작년에 출시를 했었고요. 다만 구글이나 애플에서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었군요. 자, 그 9월이면 아이폰 13이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애플 쪽은 어떤가요? 솔직히 작년에 행사 좀 많이 뒤쳐졌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는 매년 하던 대로 9월에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아이폰 13이 될지 아니면 아이폰 12S가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미니, 일반, 프로맥스 네 종류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특징이라면 이 노치가 좀 더 줄어들고요. 카메라 기능을 좀 더 업데이트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루머웨어로 좀 많이 나왔던 터치 아이디는 넣으려고 했다가 안 넣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또 가격도 이번에 올리려고 했다가 안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마 더 그 좋은 소식 같은데요. 내년에 나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노치가 사라진 이제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네요. 아, 네. 그렇군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구글도 지난 18일 새로운 폰을 출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7일 갑자기 이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5A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 449달러로 저렴하면서도 카메라도 괜찮고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폰인데요. 이 재밌게도 프로세서가 전에 출시된 구글 픽셀 5, 또 구글 픽셀 4a 5G와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재고 정리를 하려는 느낌이 좀 어. 강하게 들죠. 예. 그래서인지 이 미국과 일본에서만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는 이 9월 이후에 나올
픽셀 6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애플처럼 구글에서 자체 설계한 텐서 프로세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 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설계한 프로세서인데요. 그걸 만든 노하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칩도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거죠. 대신 가격도 $1,000 이상으로 비싸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흐름을 정리하면 이 삼성을 필두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새로운 초고가 그 고급형 스마트폰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애플과 구글은 독자적인 칩을 개발해서 이 삼성과 같은 폴더블 폰에 맞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스마트폰 회사는 몇 가지 기능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안 팔리니까 다들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사고 싶어할 그런 제품을 찾고 있는 건데요. 예. 네. 애플과 삼성은 어차피 이 판매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고가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잊혀지긴 했는데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네. 살만한 사람을 다 산 데다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몇 년 써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안드로이드 센트럴에서 지난 7월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 매년 스마트폰을 바꾼 사람은 2.28% 정도에 불과하고요. 3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그리고 47% 정도는 고장 날 때까지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600, 특히 $1,000 이상의 고가폰 시장과 $200 이하의 저가폰 시장으로 좀 많이 나뉘었는데요. 여기에 5G 이동통신이 보급되면서 약간의 변수가 생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화 스마트폰에는 어떤 제품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난 6월 그 일본에서 발매된 카메라 회사 라이카에서 감수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름이 라이츠폰 1인데요. 200만 원 정도에 가까운 비싼 폰이에요. 근데 네. 이 디카급인 1인치 센서를 내장했고요. 사진 품질을 라이카에서 직접 튜닝을 했습니다. 네. 또 소니에서도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이 가변식 망원 렌즈를 장착한 엑스페리아 마크 1, 3를 출시했고요. 네. 이런 제품들이 사진 기능에 특화됐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게이밍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게임을 위해서 큰 화면과 대용량 배터리, 이 게임 컨트롤러 등에 집중한 제품인데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제품도 꽤 팔린다고 합니다. 네. 밖에 유니어츠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타이탄 프로 같은 이 3인치 초소형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그 어떤 용도별로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상반기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칼럼니스트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중저가 5G 스마트폰이 어떻게 성장할지, 아.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이 정말로 많이 팔릴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이 세 가지가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지켜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올해 이 갤럭시 Z 폴드 3나 플립 3가 흥행에 성공하면요, 내년에는 진짜 많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잠시 침체 분위기를 보였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